1976년 미국, 에마 드 그래펜 리드를 비롯한 5명의 흑인 여성들이 세인트 루이스 시에 공장을 둔 자동차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회사가 흑인 여성을 타겟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해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킴벌리 크랜셔 교수는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 이론 학계의 선두주자 학자로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와 UCLA 대학교의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킴벌리 크랜셔 교수는 한 법학 저널을 읽다가 에마와 자동차 회사 간의 소송에 대해 알게 됩니다. 글의 저자는 당시 재판 담당 판사. 그는 에마와 4명의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재판 이후의 판결문 요약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재판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결합된 차별을 소송의 법적 근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혹은 성차별 혹은 각각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짤막 영어 상식 cause of action은 법적 근거를 의미하는데요. 그의 사전적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는 기술적 법용어로서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을 가능케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재판 과정과 결론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원고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지 인종차별과 관련된 마슬리 소송 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인권법 제7장에 의거 흑인 여성들이라는 별개의 집단을 대표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피고 자동차 회사는 1964년에는 흑인 여성을 고용하지 않았으나 1970년이 되어서야 흑인 여성들을 고용. 피고는 이러한 조건을 악용한 불합리한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성차별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다. 피고의 사내 규칙은 인권법 제7장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피고 측이 여성을 고용했음을 나타내기도 함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을 고용했다고 했을 때 이 여성이 흑인 여성이었을까요? 여기서 여성은 백인 여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인종차별적으로 세인트 루이스시 공장 운영을 한다는 주장은 원고 네세니어 모슬리의 소송에서도 제기되었다. 만약 원고 측이 마슬리 소송과 함께 공동소송을 한다면 법적으로 경제적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임은 명확하다. 당시 마슬리 소송건은 에마와 4명의 소송과 공통점이 인종차별에 관한 고발 빼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슬리 건은 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인권법 제7장의 목적은 흑인 여성이라는 새로운 구분을 지어 그들에게 예컨대 흑인 남성보다 더 나은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줄을 세우고 합치는 수학적 접근만으로 새로운 종류의 소수자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도 같다. 이 재판부의 논리는 한마디로 여성은 백인 여성, 흑인은 흑인 남성이라는 것. 이러한 시각은 결과적으로 여성이면서 흑인이기도 흑인이면서 여성이기도 한 흑인 여성을 지워버립니다. 크랜쇼 교수는 재판부의 판결을 읽고 법이 만드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1989년 상호교차성이라는 개념을 학계에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상호교차성이란 인종, 계급, 젠더, 그리고 다른 특성들이 서로 어떻게 교차하고 겹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용어. 예를 들어 내가 동양인 여성이라면 동양인, 여성이라는 2가지 특성이 나의 사회 경험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동양인에 대한 차별, 혐오와 여성에 대한 차별, 혐오를 동시에 받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는 2015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라파�ette 컬리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상호교차성이란 용어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상호교차성은 차별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요인들의 동시에 근거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개념입니다. 테드 강연 소개글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신 교수님. 다양한 형태의 소외가 교차하는 길 위에 서 있는다면 그 2가지의 소외를 둘 다 당할 확률이 높죠. 상호교차성이라는 용어, 왜 중요할까요? 2016년 테드 웨맨에서 크랜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Now, you might ask, well, why does a frame matter? I mean, after all, an issue that affects black people and an issue that affects women, wouldn't that necessarily include black people who are women and women who are black people? Well, the simple answer is that this is a trickle-down approach to social justice, and many times it just doesn't work. Without frames that allow us to see how social problems impact all the members of a targeted group, many will fall through the cracks of our movements, left to suffer in virtual isolation.